여러분, 42억 달러입니다. 미국 농민들이 트랙터 하나 못 고쳐서 해마다 날리는 돈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트랙터가 멈춰서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허비되는 손실만 30억 달러가 더 있어요. 합치면 연간 7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에요. 도대체 왜 농민들이 자기 트랙터를 못 고치는 걸까요? 답은 충격적이에요. 트랙터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잠궈놨거든요. 공인 딜러만 열쇠를 갖고 있어요. 농민은 트랙터를 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분노가 한국 기업 세 곳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 오늘은 188년 전통의 세계 최대 농기계 기업 존 디어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대동, TYM, LS 엠트론이라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존 디어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존 디어는 1837년에 창업한 회사예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농기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회사고 직원 수만 8만 명이 넘어요. 2023년 순이익이 1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에이지코어 클래스의 2023년 전체 연간 순이익을 합쳐도 존 디어의 2024년 1분기 순이익 하나에 못 미쳐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어쩌다가 농민들의 공공의 적이 됐을까요? 이야기는 2010년대부터 시작돼요. 존 디어는 2010년대 들어 트랙터와 콤바인에 고성능 컴퓨터와 센서를 대거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GPS 정밀 농업 기술, AI 기반 작물 분석, 토양 수분 감지 센서까지. 기술 자체는 훌륭했어요. 문제는 그 기술이 가져온 부작용이었어요.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수리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가능해졌거든요. 예전에는 농민이 드라이버 하나 들고 직접 고쳤던 것들이 이제는 전용 진단 프로그램 없이는 어디가 고장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존 디어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인 딜러에게만 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산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보닛을 열 수가 없어요. 제조사만 여는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주변 카센터에 맡기면 고칠 수는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못하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존 디어 공식 수리 기사를 몇 주씩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리노이주 농부 제이크 리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2023년 수확 시즌이었어요. 리브의 트랙터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일주일 후에는 콤바인까지 고장났어요. 둘 다 최신형이었는데도요. 소프트웨어 잠금 때문에 리브가 직접 손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존 디어 공식 기사를 불렀더니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기사가 도착해서 실제로 수리한 시간은요, 30분이에요. 고장난 센서 하나 찾아서 교체하는데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리브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센서가 고장났는지만 알았어도 5분이면 내가 고쳤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시간 동안 창고에 있던 20년 된 낡은 트랙터를 꺼냈어요. 컴퓨터 하나 없는 그 고물 기계가 차라리 더 믿음직스러웠던 거예요. 리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몬태나주 농민연합 대표 월터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2-3시간이면 한 해 농사를 망쳐요. 우박은 단 몇 분이면 작물 전체를 날려버려요. 그런데 50만 달러짜리 장비를 고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면 그건 50만 달러짜리 문진이에요. 이게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존 디어가 이 전략을 쓴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돈이 거기 있었거든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존 디어의 부품 및 수리 서비스 매출이 22% 성장했어요. 같은 기간 신규 장비 판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렸는데
수리 서비스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간 거예요. 수리비가 2020년 이후에만 41%나 올랐어요. 공인 딜러가 독점으로 수리를 맡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농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죠. 존디어는 심지어 법정에서 농민은 트랙터를 구매했지만 그 안의 소프트웨어는 구매한 게 아니다 라는 논리를 폈어요. 내 집 열쇠인데 집주인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황당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법원에서 한 주장이에요. 미국 공익연구단체 PIRG는 2023년 보고서에서 존디어가 농민에게 판매한 고객용 진단툴을 분석했어요.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농민용 툴이 딜러용 툴과 비교해서 핵심 진단 기능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숨겨놨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툴을 줬는데 그 툴이 사실상 못쓰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분노한 농민들이 집단 소송을 냈어요. 총 16개의 집단 소송이 한꺼번에 연방법원에 제기됐어요. 2025년 1월에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까지 직접 나서서 소송을 냈어요. 연방정부가 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FTC 전 위원장 리나 칸은 이렇게 말했어요. 농민들이 자기 트랙터를 고치지 못해서 수확을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는 분들을 봤어요. 미국 16개 주가 농기계 수리권 법안을 동시에 추진했어요. 콜로라도주는 2024년 1월에 아예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위반 시 건당 $20,000 벌금이에요. 자, 여기서 한국이 등장해요. 존디어가 농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어요. 팬데믹이 농기계 시장에 예상치 못한 수요 폭발을 만들어냈어요. 도시 봉쇄,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취미 농부 열풍이 불었거든요. 교회나 농촌으로 이사해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이들이 원한 건 대형 농기계가 아니었어요. 100마력 이하의 소형, 중형 트랙터였어요.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고장나면 직접 고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바로 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오랫동안 쌓아온 게 있었어요. 대동을 먼저 볼게요. 대동은 1947년에 창립한 회사예요. 대구에 본사가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키오티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존디어의 협력사였어요. 2004년에 존디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대형 트랙터를 공급받아 판매했죠. 작은 한국 회사가 세계 최대 브랜드의 후광을 빌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2021년 대동은 스스로 1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HX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그리고 2025년 초 20년 파트너 존디어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어요. 우리 대형 트랙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존디어 제품이 필요 없어요. 대동 관계자의 말이에요. 협력사가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대동의 북미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1,8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치예요. 2022년에는 1조 4천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북미 수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진 거예요. 2024년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이 8.7%를 기록했어요. 역대 최고 수치예요. 그리고 지금 대동이 목표로 잡은 숫자는 15%예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LS 엠트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LS 엠트론은 LS그룹의 산업기계 부문이에요. LS그룹이라면 전선, 전력 설비로 유명한 그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농기계에서도 무서운 성과를 내고 있어요. 팬데믹 시기에 LS 엠트론의 북미 판매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어요. 그것도 한 해만에요. 주문이 너무 몰려서 북미 지역에서만 1만 대 이상의 미납 주문이 쌓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LS 엠트론이
이탈리아 CNH 인더스트리얼에 트랙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금액이 5천억 원이에요. CNH 인더스트리얼은 뉴홀랜드, 케이스 같은 브랜드를 가진 세계 2위 농기계 그룹이에요. 그 거대 기업이 한국 중소기업한테 트랙터를 사서 자기 브랜드로 파는 거예요. OEM 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고 남이 내 이름 붙여서 파는 것이에요. LS 엠트론 트랙터가 뉴홀랜드 로고를 달고 유럽 농장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LS 엠트론은 시장이 어려운 2023년에도 북미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갔다고 밝혔어요.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데 점유율은 늘었다는 건 경쟁사가 더 많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TYM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TYM은 세 기업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투자 속도는 가장 공격적이에요. 미국 조지아주에 트랙터 생산 공장이 있어요. 2024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생산량을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2배 확대했어요. 현지 생산이니까 관세 리스크도 없고 납기도 빨라요. TYM이 재미있는 포지션을 택했어요. 존디어와 결별한 대동과 달리 TYM은 오히려 존디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거든요. 한국 내에서 존디어 507752 시리즈를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고 대동이 맡았던 존디어 제품의 사후 서비스도 80%를 TYM이 가져갔어요. 전략이 완전히 반대예요. 대동은 존디어와 경쟁하겠다고 나섰고 TYM은 존디어와 손잡고 공생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존디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요. 자, 왜 한국 트랙터가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수리할 권리를 줬어요. 한국 트랙터는 농민이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요. 수리 매뉴얼을 숨기지 않아요. 전용 소프트웨어 잠금도 없어요. 고장나면 근처 정비소에 맡겨도 돼요. 존디어 공인 딜러 진단 툴 연간 구독료가 3,100달러인데 한국 브랜드들은 이런 장벽이 없어요. 농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선택이 쉬운 거예요. 비슷한 성능이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거죠. 둘째, 가격이에요. 한국 트랙터의 가격대는 존디어 동급 모델의 절반 수준이에요. 소형 트랙터 기준으로 존디어가 3만에서 5만 달러대라면 한국 브랜드는 1만 5천에서 3만 달러 선이에요. 취미 농부들한테는 더더욱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물론 가격이 싸면 품질이 나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키오티, 즉 대동은 북미 딜러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가격이 싸면서도 딜러들이 가장 만족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셋째, 공급망이에요. 코로나19 때 가장 빛을 발한 부분이에요. 존디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혼란으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대동은 엔진, 트랜스미션, 유압 부품까지 자체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으니까 부품 부족 사태에서도 재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브랜드는 없는데 한국 브랜드는 있다. 이 한 줄이 팬데믹 당시 미국 딜러들 사이에서 퍼진 말이에요. 결국 딜러들이 한국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밀게 됐고 그게 점유율로 이어진 거예요. 넷째, 미국 현지 생산이에요. TYM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특히 요즘처럼 무역 분쟁이 잦은 시대에 현지 생산은 엄청난 리스크 해지예요. 납기도 빨라지고 현지 고용도 만들어내니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죠.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한국 트랙터가 그저 싸고 튼튼한 기계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대동이 레벨 4 자율주행 트랙터를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레벨 4가 어느 정도냐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사람 개입 없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에 한 단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거기에 북미에 수출하는 모든 트랙터에
무선 통신을 내장해서 챗 GPT 기반 AI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어요. 단순히 밭가는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농사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LSM 트론도 2024년 1월에 GPS와 IoT가 내장된 최신 지능형 트랙터 라인업을 발표했어요. 실시간 데이터로 작물 생육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 투입량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이에요.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존 디어가 아직 대형 기계 시장에서는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성장 엔진이 될 소형, 중형 시장, 취미 농업 시장, 그리고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시장에서 주도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을 떠올려 보면 돼요. 당시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본 차는 싸구려 이미지였어요. 근데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기름값이 폭등하자 미국 소비자들이 갑자기 연비 좋은 소형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토요타, 혼다가 파고들었어요. 처음엔 미국 빅3가 비웃었어요. 조그만 동양 회사가 우릴 상대로?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미국 도로에서 토요타, 혼다를 못 보는 날이 없죠. K 트랙터의 상황이 비슷해요. 존 디어가 대형 기계와 첨단 기술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농민이 진짜로 원하는 걸 줬어요. 직접 고칠 수 있는 기계, 합리적인 가격, 부품 걱정 없는 공급망.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과 AI까지 얹으려 하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도전도 있어요. 시장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팬데믹 취미 농부 열풍이 가라앉으면서 2024년 북미 트랙터 시장이 전년 대비 16% 줄었어요. 대동은 2023년 영업이익이 26% 감소했고 LSM 트론도 16% 줄었어요. 성장에 취해 있다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세 기업이 동시에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TYM은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설립했고 대동은 2028년까지 유럽 매출을 5천억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특수까지 노리고 있죠. 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이에요. 결론적으로 K-트랙터의 미국 시장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존 디어가 스스로 만든 틈새를 한국 기업들이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존 디어는 단기 수익을 위해 농민의 신뢰를 팔았어요. 수리를 독점하고 부품값을 올리고 소프트웨어로 잠갔어요.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농민 편에 섰어요. 직접 고칠 수 있게 해주고 반값에 팔고 부품을 제때 공급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에요. 이제는 가격과 수리 편의성에서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레벨 4 자율주행, AI 농업 플랫폼으로 기술 선도 이미지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어요. 삼성이 소니를 이기고 현대차가 GM을 따라잡았던 것처럼 K-트랙터도 그 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결정적이에요.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 유럽 시장 안착, 그리고 미국 내 대형 기계 시장 진출. 이 세 가지를 해내면 글로벌 농기계 시장의 판도가 진짜로 바뀔 수 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K-트랙터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분야에서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